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입니다. 참 의미 깊은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이 다짐처럼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보험 뉴스 기사들이 당신의 미래 설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보험 소식들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 기사를 살펴볼 텐데요. 자동차 보험 바뀌는 내용도 있고, 또 새로운 상품 소식, 그리고 보험금 받을 때 좀 주의할 점들,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배경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자동차 보험일 텐데요. 그 사고 났을 때 부품 기준 바뀐다는 얘기, 이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좀 복잡했죠. 처음에는 이제 순정 부품 말고요. 그 품질 인증 부품이라고 이걸 기준으로 보험금을 주려고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이 반발하셨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출고된 지 5년 안 된 차나 브레이크 같은 주요 안정 부품 있잖아요. 이런 건 기존처럼 순정 부품, 그러니까 OEM 부품으로 수리하고 보험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럼 일단 안심이 되네요. 그럼 그 대체 부품은 아예 안 쓰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범퍼 같은 거 있잖아요. 외장 부품. 이런 데는 여전히 그 대체 부품 사용을 권장하기는 합니다. 아, 권장이군요. 네. 대신에 만약에 소비자가 그걸 쓰면 원래 순정 부품 가격의 한 25% 정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어요. 점진적으로 사용을 늘리려는 방향은 맞는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유인책이네요. 또 다른 자동차 보험 소식으로는 그 보험 비교 서비스로 평균 26만 원이나 아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특히 해외 여행 보험 가입이 엄청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플랫폼에서 워낙 비교하기가 쉬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보고 좀 더 저렴한 쪽으로 많이 옮겨가시는 경향이 뚜렷해졌어요. 이게 사실 중소형 보험사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서 시장도 바뀌는 거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보험 상품 소식도 좀 볼까요? 삼성생명에서 더 퍼스트 건강보험이라는 걸 내놨다는데 암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는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특징인데요. 기존에는 암이 처음 생긴 부위, 원바람이라고 하죠. 그 위주로 보장을 했다면 이건 다른 곳으로 암이 퍼졌을 때 전이암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부위별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좀 더 폭넓게 보장하는 거죠. 오, 전이암도요? 그건 좀 새롭네요. 네. 그리고 가족이 같이 가입하면 할인해 주거나 또 건강해지면 보험료 깎아주는 그런 제도들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와, 건강해지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이것도 재밌네요. 그렇죠.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는 셈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생명은 인공지능 AI로 보험 사기를 잡아낸다고요? 와, 기술 발전이 정말 빠르네요. 네, 정말 그렇죠.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요. 사람이 찾기 어려운 의심스러운 청구 패턴 같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특정 병원에서 유독 청구가 많다거나 아니면 입원이 좀 불필요해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이죠. 간단한 건 AI가 자동으로 심사까지 하기도 하고요. 와, 신기하네요. 근데 혹시 AI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엉뚱한 사람을 의심한다거나? 아, 네.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가 1차로 좀 걸러내면 최종 판단은 결국 전문가가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이랑 정확성 둘 다 잡으려는 거죠. 아하, 안전장치가 있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험금 청구나 상속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났을 때 사망 원인이 좀 불분명하면 보험금 받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이게 참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특히 상해 사망 모험금. 이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게 명확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망 진단서에 사인 불명 이렇게 적혀 있거나 또 부검을 안 해서 사고인지 아니면 원래 앓던 질병 때문인지 판단이 어려우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유족에게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필요하다면 부검 등을 통해서라도 사인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겠네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예금 찾는 것도 유언장이 있어도 쉽지 않다고요? 이게 법이랑 현실이 좀 다른가 봐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죠. 법적으로는 유언장이 유효하고 유언 집행자도 지정돼 있으면 은행이 지급하는 게 맞는데요. 실제로는 은행에서 다른 상속인들하고 분쟁이 생길까봐 아니면 혹시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까봐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 전원 동의요? 네, 그래서 당장 상속세 내야 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도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는 그런 답답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상속 계획하실 때 이런 절차적인 어려움도 좀 고려하셔야 해요. 네, 이것도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해서요. 여러 기업들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돕거나 우리 문화를 알리는 좋은 활동들을 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아주 훈훈한 소식이었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보기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자동차 보험 변화부터 신상품, AI 기술, 그리고 좀 현실적인 보험금 청구나 상속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보험 소식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네요. 네, 정보가 정말 많죠. 근데 이런 변화를 잘 파악하고 계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앞으로 보험을 선택하고 또 관리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내용들이 당신의 금융생활을 좀 더 든든하게 만드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보험 환경 속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게 저렴한 비용일까요? 아니면 넓은 보장 범위일까요? 어쩌면 또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이 당신만의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